자, 이 구멍 가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도면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파이 6이라는 요 구멍은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13파이 요거의 경우는 스폿 페이싱으로 가준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어디 거냐면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에 구멍가공 영상 모음 요런 링크를 걸어 놨는데, 드릴 가공이라는 요거를 가지고 먼저 어떻게 가공하는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어떤 BDS라는 머신을 제작하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홍보 영상이긴 해요. 근데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드릴링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구멍 뚫는 공구가 요렇게 큰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회전력이 어디에 발생하겠어요? 위에 요 축에서 강한 회전력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공구를, 이 밑에 있는 공구를 여기 축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면 얘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칩이 날리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뚫고 또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자, 다시 요 화면 이어서 여기 날이 바뀌었죠. 날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꽈배기처럼 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끝단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금속 소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게 이제 드릴이었고, 지금 요거는 날의 모양이 또 다릅니다. 얘는 리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릴로 먼저 구멍을 한번 뚫어요. 드릴로 구멍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이 공구는 리머라고 부르는데, 리머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구멍에 면을 반들반들하게 다듬어 준다. 그래서 이런 공구를 리머라고 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리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공구의 날은 측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측면이 날이에요. 여기 작업을 시작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이미 뚫려 있어요. 자, 보자면 이렇게 샥 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갔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날의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얘도 이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기존에 구멍이 먼저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날이 들어가게 되면 구멍의 여기 측면이 요렇게, 기존에 있던 구멍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다 치면, 리머에 의해서 카운터 싱킹이라는 이 공정에서 이 카운터 싱킹이라는 이 공구를 회전시키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기존의 구멍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90도로 벌려지는 면이 깎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나사 중에 이런 나사 보셨나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홈에 맞추고, 그리고 이 자루에 스크류,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는 나사 있죠? 이거 모양이 어떻습니까? 접시머리예요. V자처럼 단면으로 보면 V자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접시머리 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 면이 카운터 싱킹으로 이렇게 파놓은 거하고 면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매립이 되겠죠. 요렇게 가공하는 것이 카운터 싱킹이라는 거예요. 자, 요런 용어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화면은 뭐예요? 요 화면은 뭐예요? 태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핑. 태핑은 탭이라고도 공구를 이야기하는데 암나사를 내는 공구가 탭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기존의 구멍이 먼저 뚫려 있습니다. 역시 얘도 구멍이 먼저 뚫려 있어요. 이럴 때 이 탭이라는 공구를 그 보링 머신 이런 거에다가 달아 놓고 얘가 고속은 아닙니다. 그죠? 저속인데 천천히 회전하는데 대신에 토크, 회전력이 세요. 회전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이 날이 있죠. 날이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날이 이 구멍의 내 측면을 깎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암나사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탭이라는 공구를 쓴다고 해가지고 태핑이라고도 그러고 나사 가공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암나사산 가공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머시닝의 뭐 장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우, 이렇게 파이 110짜리 날을 달면은 그 지름이 큰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어이구야 끝내주죠. 자, 그 다음으로 트위스트 드릴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깎을 때 잠깐 막 깎을 때 잘 보세요. 구멍에 가공이 될 때 구멍 근처에 뭐가 모락모락 피어나죠. 왜요? 금속과 그 공구도 금속이잖아요. 소재, 가공하려고 하는 소재도 금속이고 가공하는 공구인 드릴 날도 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회전하는 순간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나는 거죠. 원래는 요런 데에다가 뭐를 뿌려야 되냐면 절삭유라는 걸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드릴링은 한 번 하고 간단하게 구멍 뚫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장시간 여러 번 절삭하는 경우에는 절삭유라는 걸 뿌려줘요. 기름을 뿌려준다는 거죠. 이 알칼리성과 뭐 광유가 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간 지금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는 마찰 때문에 이렇게 김이 나는 거다, 연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밍도 이렇게 막 깎아 주는데 이미 기존에 뚫려 있는 구멍의 내면을 깔끔하게 반들반들하게 해주는 게 리밍이었고, 지금은 카운터 싱크를 다시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앞서 그 나사산을 가공할 때 탭 가공을 할 때 뭐 그런 거를 안 칠해놨는데 지금은 허연 것을 날에다가 덕지덕지 발라놨죠. 이런 것도 왜 그러겠어요? 윤활 때문에 그래요. 윤활. 왜냐? 칩이 빠져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칩이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날 자체가 구멍 안에 낑겨 버려 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윤활을 돕기 위해서 비누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칩이 잘 미끌미끌 하니까 빠져나오겠죠. 공구도 작업 끝나면 잘 빠져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가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계 조작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런 식으로 막 정기적으로 이런 거를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홍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장비 좋아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했고, 하나 더 보링 가공이라는 거를 보자면 드릴 가공하고 보링하고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링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보링 머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드릴 날을 달면은 드릴 가공이 되는 거고, 카운터 싱크용으로 날을 달면은 카운터 싱킹을 하는 거고, 보링이 더 큰 개념이에요, 기계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링 가공을 한번 봅니다. 자, 광고 영상 잠깐 넘기고 보자면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공구들이에요. 공구들인데 요 끝에 보면은 노란 애들이 붙어 있죠. 요게 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이라는 한자 표현은 뭡니까? 딱딱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초경, 슈퍼 딱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소 성분이 많고 또는 뭐 다른 텅스텐이나 이런 합금 성질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경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날로 각자 달아 놓은 거예요, 공구에다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링 머신에서 사용하는지 봅시다. 자, 이거는 뭡니까? 기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기존에 구멍 뚫려 있는 거에다가 저런 날을 사용해 주면 더 구멍을 넓혀서 깎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날이 보이죠? 회전을 하죠. 자, 요런 식으로 쭉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링 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공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구멍에 가공된 내면의 거칠기 달라요. 지금 요런 구멍의 내측면을 보시면은 요런 거는 좀 가공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거는 어떤 거 할 때 괜찮을까? 그냥 볼트 꽂아서 쓰는 구멍일 때 요런 게 좀 괜찮겠어요. 그리고 요런 구멍은 야, 반들반들하죠. 물론 앞서 요 영상에서 시작할 때 어떤 공구들이 여러 개 있는 건데 그 공구들 중에서 요렇게 반들반들하게 표현되는 공구를 사용한 경우이지만, 이거를 앞서 영상 본 거에서 리머라는 공구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구멍을 이렇게 반들반들한 표면으로 광택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구멍은 왜 이렇게 반들반들해져야 될까? 볼트 넣는데 이런 구멍을, 반들반들한 구멍을 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반들반들한 표면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안에 어떤 축이 들어갈 때 왕복 또는 마찰, 회전 운동을 하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거칠기보호를 기입하긴 할 건데 그런 거 할 때 요거 참고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링 머신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때 이런 거칠기가 다르게 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큰 개념으로 살펴봤고요. 영상에서는 스포 페이싱까지는 빠졌습니다만, 스포 페이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조면 요런 데다가 바로 볼트나 너트 이런 거를 바로 채울 수 없으니까 자립하기 개념으로 살짝 파주는 것이 스포 페이싱. 자, 우리는 6파이에 대한 치수를 먼저 넣을게요. 6파이 치수를 넣을 때는 dim L
근데 어디에다 치수를 넣는 게 좋을까? 어디에다 치수를 넣는 게 좋을까? 나는 여기를 1번 클릭, 여기를 2번 클릭해서 치수선의 위치는 여기쯤에 배치되게 할 거고요. 그래서 6 곱하기 해놓고 퍼센트 C, M 엔터에서 들어가야죠. 여러 줄 문자 들어갈 거니까. 자, 6 곱하기 퍼센트 C 하는 순간 뭐가 입력됩니까? 파이 기호가 입력이 돼요. 그래 놓고 원래 치수 6이 남을 거고요. 그래 놓고 3번 위치에 치수선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dim L 갑니다. dim L 여기 1번, 2번 여기서 그냥 클릭이 아니에요. M 엔터죠. 여러 줄 문자 M 엔터. 자, 여기다가 커서 프롬프트가 앞에 있을 때 6 하고 알파벳 X 그냥 찍으면 6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퍼센트 C 파이 기호로 바뀌었죠. 요렇게 해 놨으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때 너무 이거 가깝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한 요 정도로 찍어 주세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요 선이 1.3선이 아닌 거로 보이지만 실제는 중심선 도면층에서 만든 중심선이었습니다. 중심선과 이 치수선은 교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띄워놨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에 스포 페이싱 자리를 dim L로 기입을 할 텐데요. 자, 여기를 1번 클릭하고 여기 선의 끝점을 2번 클릭하고 기입을 할 텐데 M 엔터 해가지고 역시 퍼센트 C 하고 그 뒤에 원래 치수 13이 나오겠죠? 그거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쯤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기입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2번 이렇게 간 상태에서 M 엔터. 자, 퍼센트 C 됐죠? 확인. 회사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요런 거를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쌤, 요 뒤에다가 D.P 해놓고 2 넣으면은 한 번 치수 기입하는 걸로 이 깊이값 2 들어가는 거 이거 설명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2mm 치수도 넣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위치, 요 보조선에다가 거칠기부호를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거칠기부호를 표시할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뒤에다가 주소 쓰는 방법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라는 치수를 역시 선형 치수로 갈 건데 여기를 1번, 여기 선의 끝점을 2번 클릭해서 2mm라는 치수가 이 숫자가 이 위쪽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해볼게요. 자, 선형 치수 디멜 해서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 클릭했어요. 근데 쌤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자, 커서를 이렇게 왼쪽으로 빼보세요. 커서를 왼쪽으로 빼니까 이렇게 정렬이 됐죠? 이럴 때 적당한 위치 클릭. 쌤, 두 번째 치수 원점으로 찍은 위치를 기준으로 치수 숫자가 배열이 되는군요. 왜? 어떤 경우에?
치수 보조선의 간격이 좁아서 이 사이에 치수 숫자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치수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 숫자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치수 원점 위치에 맞춰서 치수 보조선이 간격이 좁을 때 치수 숫자가 배열이 된다. 요거 잘 관찰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도면에서 여기 요런 치수들은 다 기입을 했습니다. 이제 요 치수를 기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네요. 역시 뭐 이거 1번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몇이에요? 2 곱하기 파이 10이죠. 이거 구멍 두 군데 있는 거죠? 두 군데 있는 구멍이죠? 자, 기입합니다. M 엔터 2 곱하기 %% C 확인. 이거 바로 치수 클릭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내렸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중심선하고 치수선과 교차가 되면 안 됩니다 했죠. 그걸 피해서 치수선의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 요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절해 보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방금 전에 넣었던 이 치수를 그냥 클릭하세요. 선택했죠? 선택했죠? 자, 치수 숫자의 가운데 보면은 파란 색깔의 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버리세요. 그럼 치수 숫자의 위치가 이쪽으로 바뀝니다. 해볼게요. 물론 이거를 편집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요걸로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치수 숫자와 치수 숫자들을 읽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우선은 뭐예요? 나만 알아보는 도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문제 없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되셨으면,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치수도 한번 여러분이 기입을 해본다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DINBAS 이용해서 자, 셀렉트 들어가서 여기 보조선을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면 병렬 치수가 기입이 됐습니다. 자, 이 치수는 뭡니까? 요 판 형상의 전체 두께를 나타내는 치수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보면은 두께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면이 더 있었습니다. 면이 더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절삭해서 깎아낸 결과이기도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 치수를 잡아 놓고 나머지는 뭡니까? 앞서 이 홈의 깊이 치수하고 그리고 이 판때기의 두께 치수하고 나왔으니까 Y 방향으로 이 형상의 전체 높이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중간에 크기 치수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공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남는 치수죠. 그래서 얘를 표현한 거로 얘는 이 간격은 치수 넣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선형치수 dim_l 해가지고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요렇게 3이. 이거 뭐 병렬치수로 가셨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선형치수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면도는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쌤, 이게 벌써 다 완성이 된 거라고요? 네, 가공 치수는 완성이 된 셈입니다. 참고로 이제 치수를 표현하기는 할 건데 뭡니까? 과제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런 거 정도는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여기가 요렇게 된다. 참고. 네, 참고라는 거예요. 참고 치수예요. 왜 이걸 참고 치수라고 이야기하면 센터 간격 치수 44가 있죠. 그리고 요거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치수가 R16이 있죠. 44에다가 16을 곱하기 2한 32를 더하면 7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고 치수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거는 왜 참고 치수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치수를 표시할 건데 참고하도록 다른 부품이 부딪히지 않게 이 옆에 다른 부품이 놓이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피할 수 있대 요 크기 정도를 참고하라고. 또는 이 소재가 원래는 요 부분은 76 안에서 이 안쪽을 가공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원래 재료의 크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참고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들이 계산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남겨 놓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선형치수가 아는데 여기에서 여기 딱 끝점 이렇게 찍을 때 M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커서 프롬프트가 앞에 있을 때 괄호 열고 엔드 글씨를 눌러서 커서를 뒤로 옮겨 놓고 괄호 닫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중심선하고 치수선하고 교차되지 않은 위치쯤을 클릭.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합니다. 참고 치수 하나 더 합니다. 요거도 참고 치수로 갈 건데 아이고 이거 가려졌네. 여기가 얼마로 돼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이게 R 몇으로 돼 있나요, 여러분? 프린트에? R40. 자, 그럼 이 R40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R40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의 간격은 44죠. 44에다가 R40 한 거를 2 곱하기 해서 80이었던 거를 더해주면 1, 2, 4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부품의 전체 가로폭을 다른 부품들하고 뭐 조립하거나 그럴 때 참고하라고. 원래 재료의 사이즈가 이 정도였다 참고하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복은 아닙니다. 치수의 중복은 아니고 dim_l 해가지고 요 선의 끝점입니다. 필렛에 주의를 하시고 선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요거를 요렇게 정렬하면서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요렇게 해주면 정면도의 치수는 웬만한 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 자, 앞 시간에 한 거를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요. 요거는 도면에
파이 6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안 해주면 이거 구멍이라고 모르겠죠. 구멍인 것을 모르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제 프린트의 요거는 등각투상으로 구멍임을 알아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면을 그릴 때 여기다가 파이 6이라는 표시를 안 해주면 이거 구멍으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사각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고 6이라고 썼기 때문에 크기는 나왔지만 이것을 파이 기호를 넣음으로 이게 6파이의 지름 6의 구멍이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도면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구멍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크기를 나타냈던 이 치수 숫자 앞에 표시한 요것을 치수 보조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치수 보조기호를 필요한 것들을 잘 넣으시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멍을 표시한 것이 2 곱하기 파이 10 그리고 13파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구멍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평면도를 가도록 하겠는데, 앞서 치수기입의 원칙들을 말씀드린 것 중에 치수는 주 투상도의 정면도에 집중해서 표시하고, 작은 형상, 구멍 가공이나 작은 형상의 크기들을 위해서 우선 치수 기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를 기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수 기입하면서 중간에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중복 기입을 피한다. 중복 치수 기입을 피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냐면, 여기 간격을 넣을 필요는 없죠. 즉 여기 10과 10 사이에다가 1, 2라는 치수를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32에서 전체 높이 32에서 위에 가공되는 이 홈의 깊이를 나타내는 10 그리고 두께를 나타내는 10, 요거가 중요하게 설명돼야 될 것이고, 그 32에다가 10 요거만 하면 여기 암산으로 10이라는 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치수를 넣으면 오히려 혼돈을 일으킵니다. 혼돈을 일으켜요. 이 10이라는 치수가 있으면 오히려 작업자 입장에서 이걸 12를 우선으로 뭐 맞춰야 되는 게 있는 건가? 라고 더 신경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봐도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넣은 거지? 하고 화를 냅니다. 알아보기 너무 어렵게 했다. 오케이? 그래서 중복 치수 기입을 피합니다. 이럴 때 주로 가공 치수 위주로 기입을 하는 거죠. 형상을 깎아내고 파내고 하는 치수 위주로 넣고 마지막에 전체 높이 치수나 이런 걸로 마무리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다른 투상도에는 정면도에서 기입하지 못한 보충으로 치수를 기입한다 예요. 앞서 정면도를 치수 기입하면서 요런 이야기 했었죠. 요 센터에 간격 치수를 넣으려고 생각하니, 요거는 단면도이고 요거는 정투상으로 그려진 거고,
치수 원점을 찍을 위치가 여기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형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정면도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표시해 주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바로 이 뭡니까 이 구멍자리들이 저는 평면도 이거 완성 안 했네요. 쏘리. 자, 이 구멍과 구멍의 간격이 이렇게 동일선상 내려가는 센터 간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너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주투상도에서 기입하지 못했던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런 반지름 치수를 기입해서 44 요 센터 간격은 있지만 이 센터 서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R 26이었나요? 26 요렇게 해주면 이 구멍의 위치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R26이라고 하냐면 파이 52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얘에서는 이 센터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난감해요, 사실. 그죠? 그런 것들은 주투상도 정면도에 기입하지 못하는 보충해야 될 치수는 다른 투상도에다가 참고로 나머지 치수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평면도에다가 나머지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센터 간격 치수를 DML로 해가지고 요래 찍어가지고 44라는 치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빼먹은 거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걸 왜 투상하면서 제가 안 해놨을까요? 참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기분. 자, 요렇게 44라는 치수를 기입함으로 구멍 10파이짜리 이 구멍에 대한 간격이 여기 간격이 표시되므로 평면도에 표시되므로 정면도의 위치는 구멍에 대한 위치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52라는 거 파이 50인데 나는 여기에다가 파이 52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 서클로 그린 거에다가 이거 반지름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52로 기입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센터 서클의 모양이 원형으로 생긴 게 아니죠. 그럼 오히려 반지름 표기로 가는 게 더 맞아요. 네. 그래서 dim R 갈 거예요. dim R. 자, 그 dim R 해가지고 요거는 원과 원호를 반지름으로 치수 기입하는 명령이었죠. 먼저 요 홀을 클릭하고 치수 숫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쯤을 클릭할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여기에 호에 가깝게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호에 가깝게 치수 숫자를 배치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매개 변수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DMR 이렇게 찍고 최대한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치수 숫자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커서를 가까이 대보세요. 더 이상 안 가죠. 이럴 때 클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26이 기입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 상황이 직면이 됐어요. 왜냐? 치수 숫자하고 외형선하고 교차됐는데 외형선이 잘렸죠.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뭡니까? 우리가 치수 설정에서 문자 탭에서도 채우기를 배경으로 채우기를 선택했을 때 여기가 배경으로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외형선하고 겹치는 거를 아예 없애줘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 설정할 때 문자 탭에서 채우기 색상을 배경으로 선택한 겁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치수 숫자와 외형선 이런 객체가 교차할 때 뭐를 우선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치수 숫자를 우선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숫자가 우선이에요. 이런 객체보다 숫자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 특성창을 열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치수 숫자를 이 호에 가깝게 클릭하시라고 한 거를 잘 따라 하셨다면 특성창에서 매개 변수 조절이 저처럼 잘 되실 거예요. 어디냐면은 선 및 화살표 항목에서 선 및 화살표보다 좀 더 밑에겠다. 요게 아니죠. 그죠? 문자라는 항목을 가면은 요거 문자 외부의 정렬이 켜기로 되어 있어요. 요것이 TOFL입니다. 문자라는 항목. 치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 특성창을 이렇게 띄웠을 때 문자 항목에 문자 외부의 정렬 찾으셨어요? 그거 켜기로 되어 있는데 얘를 끄기로 바꿔보세요.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X방향으로 누워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것을 TOH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TOH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른 경우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특성창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그럼 저도 요거를 끄기로 이렇게 바꿨어요. 요래 놓고 더 내려가 보시면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맞춤이라는 항목에 치수선 강제가 켜기로 되어 있어요. 이 치수선 강제가 요 치수선을 중심을 향해 가는 치수선을 끄는 TOFL 변수예요. 자, 요거를 끄기로 바꾸겠습니다. 켜기로 되어 있는데 끄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안 된 분? 자, 제가 옆에다가 하나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코를 새로 그려도 되지만 기왕에 하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서 보여드릴게요. 카피해서 dim R 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딱 찍었어요. 근데 치수 숫자를 요렇게 가까이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클릭했는데 이렇게 클릭했다, 떨어뜨렸다. 그랬을 때 이 특성창에서 봅니다.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요, 문자 외부의 정렬 토 변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항목이 비활성, 변경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 숫자를 클릭할 때 최대한 원호에 가깝게 클릭하시라고 한 거예요. 최대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져다 대고 클릭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거를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방금 우리가 사용한 변수는 뭐냐면 TOH라는 변수하고 TOFL이라는 변수입니다. 나중에 명령어 리스트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드릴 건데 거기에 요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토 변수를 반대값으로 변경하는 건데 숫자 1은 켜기가 되고 숫자 0을 입력하면 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토 변수의 기본값은 0 끄기로 돼 있을 건데 이렇게 기본값은 이렇게 끄기로 돼 있을 건데 요것을 1이라는 걸로 켜기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TOFL 요 변수가 역시 그 켜기이기 때문에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를 나는 0이라고 끄는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고 나서 dimR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거고 dimR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변수들이 다른 치수 명령을 사용할 때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화 시키기 D-엔터 해가지고 ISO 25라는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치수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 주면 메시지가 어떻게 뜨냐면 스타일 제지정은 무시됨 요런 알림창이 뜨고 그거 그냥 확인해 주시면 원래 스타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앞서 사용한 이 변수 값 조절한 것들이 원래 값들 기본 값들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근처에다가 연습해 보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이렇게 명령에 그대로 입력을 해 볼게요. dim TOH 엔터. 자,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끄기. 그죠? 이거를 켜기 위해서 1 엔터. 뭐 아무것도 차이 없어요. 변수를 지금 조절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dim TOFL을 또 입력해 봅시다. dim TOFL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켜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끄는 거 0 엔터. 역시 시각적으로 뭐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dimR을 해보자는 거예요. dimR 원어 요거 클릭합니다. 똑같이 클릭해요.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 숫자 이렇게 빼봤습니다. 특성창에서 변경했던 거는 위에 거고 방금 치수 변수를 사용해서 입력한 거는 아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위에 거가 사실은 더 편하긴 하죠. 특성창을 열어가지고 편집만 하면 되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뭡니까? 텍스트, 치수 숫자가 원호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클릭해줘야 요 변수 조절이 가능하다.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수동으로 이 변수를 조절하고 치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한 게 뭡니까? 초기화 시키는 거죠. 초기화 시키는 거를 또 해볼게요. D 엔터. 보세요. ISO 25라는 이 치수 스타일 밑에 스타일 제지정이라는 게 꺽쇠가로 안으로 하나 생겨 있죠. 그래서 이 ISO 25를 더블 클릭하면 스타일 제지정은 무시됨이라는 메시지가 뜬다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죠? 예, 확인. 그리고 현재로 설정 누르고 닫기. 자, 똑같이 DMAR 한번 해볼게요. 근처에다가 이 홀을 선택해서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특성창 편집하기 위해서 찍었던 것처럼 요렇게 치수가 뜨죠. 여기까지 이제 잘 요것들이 정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그러면 이 연습했던 거 두 개는 저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초기화 시켰으니까 쌤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반지름으로 이렇게 기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124라는 참고 치수가 있지만 44라는 센터 간격에다가 이 원호에 대한 크기를 넣어주면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죠. 형상에 대한 크기가 설명이 되는 거죠. 얘는 참고치수라고 했습니다. 124는 참고치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R 해가지고 넣어야 될 것인데, 초기화 시켰으니까 변수 조절을 또 해야 되나요? 아니올시다. 매치 프로퍼티 이럴 때 또 쓰는 거예요. 얘를 원본으로, 얘를 대상으로 클릭해주면 얘가 바뀌어요. 매치 프로퍼티 참 요긴하죠? 일단은 DMR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클릭해 놨어요. 이건 뭐 치수 숫자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자, MA 엔터 해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본, 꺾인 거 이거 클릭하고 바꿔야 될 얘를 클릭해 주면, 이야, 아름답죠? 그죠? 매치 프로퍼티 참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보면 이 26이라는 반지름 26이라는 치수에 네모 포인트 있죠? 중앙에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도 클릭해서 좀 더 당겨도 됩니다.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살짝 F8이 또 잘 안 풀리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문제 상황을 아예 피한 거예요. 안쪽으로 안 넣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도형의 내부죠. 내부에 치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형의 내부에는 여러 객체들이 있죠. 그 안에 치수 숫자가 표시가 되게 되면은 너무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쪽으로 빼서 정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40이라는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124라고 넣었던 이 치수하고 같이 참고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R26을 넣었기 때문에 센터 간격 44에 대해서 요거 다시 맞춰서 이 서클, 구멍 형상들 파고 가는 센터 서클의 위치가 설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빠진 게 뭔가 또 보자면, 이제 어느 거가 빠졌느냐. 그게 빠졌네요. 어디가 빠졌냐면은, 여기 반지름 치수 한번 넣어야 되겠고, 요렇게 반지름 치수를 한번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 정면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치수를 아예 넣을 수 없습니다 했죠. 또 여기에 대한 거는 76이라고 참고 치수를 넣었지만, 여기서 이거는 잘못 오해하면 육면체 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육면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요런 식으로 된 형상이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반지름 치수를 넣어주면은 얘가 설명이 잘 되겠죠. 그러면 DMR 역시 갑니다.
DMR 먼저 안쪽에 거를 여기쯤에다 클릭해 놨고 바깥쪽에 거를 여기쯤에다 이렇게 클릭해 놨어요. 보셨죠? 그러면 역시 매치 프로퍼티 이용해서 얘를 원본으로 얘네들을 TOFL과 TOH 변수 적용되게 바꿔줄게요. MA 클릭하고 클릭하고 되셨나요? 자, 매치 프로퍼티로 여기 마저 조절해 줬고, 그러면은 이제 빠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놔두고 자, 저는 이 치수들을 요쪽에 2개, 요 위에다가 2개 요렇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 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뭐냐면 이 방향에 하나 넣고 이 방향에 하나 넣고 또 이 방향에 하나 넣고 이 방향은 살짝 피해야 되겠다. 여기쯤에 이렇게 넣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피해야 되겠다 라고 혼자 제가 중얼거린 이유는, 가상으로 X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 설명할까요? 가상으로 이렇게 XY축을 그려놓고 이 20도를 피해야 돼요. 요 사이에 치수 숫자가 배열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뭐로 보이시나요? 뭐로 읽어야 될까요? 구라고 보고 싶기는 하죠. 그죠? 자, 아니 난 이거 6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겠어요? 자, 이 위치를 흉내내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DMR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잡아놨다. 근데 이 치수 숫자가 2, 6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기입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20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도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9인지 6인지 쌈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는 치수를 표현 안 하는 게 규칙이에요. 오독, 잘못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9인지 6인지 잘못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배치할 때 요런 자리는 피하고 일부러 요런 위치, 요런 위치들에 표현해 주면 이거는 오해할 여지가 없죠. 그죠? 요런 것 때문에 치수 기입을 할 때, 특히 원호에 대한 치수들을 기입할 때 20도를 피한다. 요런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산 도면을 작도해 놓고 검토를 한번 꼭 하시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끼워 맞춤이라는 거를 살짝 기입하는 걸 해드리고 바로 거칠기 부호 기입을 들어가겠습니다.